슈퍼리지가 돼도 졸라 고독하구만. 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이엔드 주거공간 아파트 브랜드 연은 입주민 분들에게 물질적 행복을 넘어 불교의 선사상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연과 함께 당신의 본질을 찾아보세요.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디자인 팀 조의 팀원 권구현이고요. 오늘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연의 기획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고자 장선아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장선아 교수님은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출신 공간 디자인 전공자시고요. 여러 국내외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현재는 디자인루의 대표이자 교수님으로서 중앙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실내 환경 공간 디자인을 강의하시면서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굉장한 전문가로 오늘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빨리 드려볼 건데, 혹시 공간에도 저희가 경험하는 공간이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과 그리고 혹시 앞으로의 트렌드한 공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스튜디오 수업을 좀 오래 하고 있는 장선아 교수이고요. 저는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고, 제 이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회사, 첫 직장은 건설회사, 아파트, 지금 브랜드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브랜딩하고 하는 건설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개인적인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력이 이제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좀 오래 거주를 했어요.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휴머니티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첫 질문이 이제 공간에 대한 트렌드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네. 생각하시는 트렌디한 공간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공간이 있을지. 제가 생각하는 트렌디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트렌드에 조금 지쳐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하는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질문했을 때 그런 어떤 하이엔드 주거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처음에는 온라인 트렌드가 또 유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트렌드를 경험하는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걸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팝업이라든지 온라인 스토어들이 팝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계속해서 경험 위주,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들이 경험을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나 이런 어떤 가상현실에 관한 것들로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런 트렌드들도 결국엔 조금씩 너무 많은 그런 노출되는 것들 때문에 지쳐가기 때문에 주제를 잡은 것처럼 뭔가 정서적인 안정이나 뭐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뇌신경 같은 것도 요즘 건축에서도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서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지쳤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고 정서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광고의 기획이 하이엔드 아파트의 기획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하이엔드 아파트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걸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수적 의미로 하이엔드 하면은 몇 평 이상, 가격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이엔드 해가지고 굉장히 커뮤니티 발달해서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성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하이엔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오픈을 하고 그럴 때 모델하우스도 가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역삼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도 초청받아서 가고 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명품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브랜드가 로고가 박힌
그런 화려한 것들을 좀 추구하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도 나 어디 몽몽 땡땡 뭐 어디 살아 막 이런 어떤 게 브랜드화돼서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막 보여지는 럭셔리보다는 진정한 하이엔드는 어떤 그 드러나는 그런 주거의 어떤 화려한 그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춘 진정한 집이라는 느낌을 주는 공간. 또 나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것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 진정한 하이엔드의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많은 다세대 주택은 하이엔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1000세대씩 돼서 하는 것들 이미 그것은 너무 공용화되고 평범해지기 때문에 하이엔드라고 나눌 수 없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건설사 같은 데서 분석하는 것들도 그렇고. 네. 프라이빗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여지는 것보단 경험 위주의 그게 하이엔드를 만든다 이런 말씀 맞으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그쵸. 그러니까는 경험 위주의 것들로 해서 대규모의 무슨 레미안 아파트부터 GS자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정한 럭셔리는 드러나지 않는 사일런스한 그런 어떤 느낌? 네, 그래서 조금 조용한 정서적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았던 컨셉이 하이엔드가 추구하는 거랑 되게 잘 맞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주거 공간의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그런 슈퍼리치들의 저희가 타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실내적 요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공간의 비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용이요. 비워져 있는? 그러니까, 럭셔리라고 느끼는 건 진정한 럭셔리는 막 화려함보다는 뭔가 오감을 좀 만족할 수 있는?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가 피터 줌토라고 해서,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예요. 그래서 스위스 건축가인데, 우리나라의 남양 성모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뭔가 브랜드 하려고 하는데 금액 때문에 못하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분 같은 경우가 디자인한 발스라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발스라는 온천이 있는데, 여기는 오감을 다 만족하게 하는 그런 그 온천인데 굉장히 절제되고 미니멀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스위스 숲속에 있지만 여러 건축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제를 하거나 이런 브랜드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짜 슈퍼리치들이 느끼는 것은 뭔가 차별화된 경험인데, 이게 막 드러나기보다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좀, 진정한 럭셔리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조용함에서 오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 백자 같은 느낌, 달 항아리 같은. 예. 그래서 뭔가 가만히 기품 있고 보고 있으면 기품 있지만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진짜 럭셔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로서 연이라는 아파트를 기획을 했는데 혹시 그거의 컨셉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읽으시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읽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삶이 명상적 배경, 보면은 명상적 배경을 제공하는 정신적 브랜드로 포지셔닝 한 것들은 상당히 좀 잘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하이엔드에서 추구하는 최근에 건설사에서 기획실에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할까? 그래서 약간 정서적 인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주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접근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다 저희가 저희의 모티브로서 불교의 선 컨셉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교수님이 공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좀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들이 절제된 선이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먹에 화선지 한번 딱 그리는 그런 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비어져 있는 여백이 있는 선이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연애에 들어가는 선적인 공간은 뭔가 정말 하나의 힘 있는 선. 그래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뭔가 그 본질로 머문다든지 그 본질에 충실한 선이라고 하면은 절제된 하나의 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아파트는 아니고 하이엔드 브랜드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나인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디자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여백이 있어요. 네.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데 아주 절제돼 있어요. 절대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냥 빛 하나가 선큰으로 들어오는 그 빛 하나가 그냥 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약간 그런 어떤 절제된 공간에 상당히 그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를 정하고 여백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를 더 강조시키는 그런 게 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 하나가 그냥 선이 그 면 하나가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절제된 하나의 선이 진정한 어떤 추구하는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백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저희가 브랜드 연으로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보완점이나 아니면 정말 슈퍼리치들한테 어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전망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속 가능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하이엔드 주거에서 대표적인 게 타워팰리스잖아요. 예.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저도 타워팰리스 안에 뭐 공사를 많이 했었지만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근데 그들만의 어떤 그 주거 공간이라는 게 하이엔드로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고 이제 그거를 필두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막 생겨나면서 저마다 하이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하이엔드 근데 여는 하이엔드 아파트인가요? 주거인가요? 일단 아파트긴 합니다. 주거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사실 아파트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막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 자체를 아파트 개념으로 하면 슈퍼리치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공동 주거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그 대규모의 막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하이엔드 주거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미 너무 많이 공용화됐기 때문에 하이엔드는 아니고, 나인원이나 이런 데들은 단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럭셔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라는 단어가 조금 수정되면 좋겠다. 하이엔드 주거에 어떤 걸 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롯데캐슬의 리엘 같은 경우 영상을 아마 보게 되면은 바로 와 닿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교초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그 컨셉에 대한 브랜드 영상이 있어요. 광고 영상.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되게 화려하게 막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랜드마크적인 거, 뭐 백화점이 입점해서 얼마 전에 11건설에서 오픈한
그런 공간 용산 같은 데도 보면 되게 화려하게 밑에 백화점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슈퍼리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실 11 건설에서 오픈한 거는 100억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이나 이런 조용한 그런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아파트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나인원 같은 데를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한남더일도 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간의 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좀 비워지면서도 뭔가 자연과 밀접한 입지를 가진 공간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진정으로 뭔가 비워진 공간에서 나와 그 자연적인 것들이 조금 함께 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뭔가 공동체를 형성은 하지만 조금 느슨하게 형성되는, 그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자유로움이 허락되는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으로 가야지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사 같은데 디자인실 쪽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슈퍼리치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시니어를 위한? 왜냐면 우리가 지금 50대에서 60대 초반 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그 고객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프라이빗하면서도 안정된 공간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타겟팅을 좀 하면은 맞지 않을까요? 네, 인사이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들었던 질문인데, 네. 자연과의 환경을 생각을 하셔서 입지를 고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그런 주거단지는 서울 쪽에 굉장히 도시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스테레오 타입이. 혹시 자연과 입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상정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하이엔드는 도시 아니면은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타운팰리스가 입지가 좋았던 게 네. 양재천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같은 경우도 네. 뭔가 배산임수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하이엔드 주거는 강남하고 용산에 다 몰려 있잖아요. 네네. 잠실에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설해마을 쪽이라든지, 예. 저도 이제 스튜디오를 설해마을 쪽에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약간 그런 자연을 좀 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뷰가 자연을 향해 좀 열려있는 그런 남산이라든지, 11 건설에서 오픈한 곳도 남산 쪽이라든지, 뭔가, 예. 그렇게 자연을 뷰를 볼 수 있는 한강뷰 조망도 물론 좋겠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US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새롭게 다 제안한 것들을 얼마 전에 봤었는데 네. 그렇게 뭔가 자연을 좀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비워진다는 게 너무 군더더기의 디자인들이 없고 공간이 좀 비워지고 자연을 마주할 수 있으면서 나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공간이 나와야 하이엔드 주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하신다면 기획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스튜디오 수업을 하거나 제 제자들한테 네네. 이야기를 할 때는 늘 행복한 디자이너가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획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진정으로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디자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하든 뭔가 모든 일에 나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야 그 자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상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을 할 때도 그 진심을 담아서 뭔가 과제라든지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우러나오면서 네. 이거 너무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엔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기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공간이든 뭐든 대하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체면을 해서 행복한 쪽으로 가야지만 네, 자기 체면도 나는 행복하다. 나 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는 이 일이 너무 좋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좋으면 빨리 그만둬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네, 그게 내가 이게 안 맞는다 하면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방향이 나에게 맞는 것을 빨리 찾아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나를 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행복의 자기 최면을 걸어보면서 과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고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뭐 그냥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를 보고 제가 또 모 건설 디자인 팀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 예, 좀 전에, 이렇게 우연히 전화가 와서 논문 쓰고 있는데 저한테 뭘 도움을 돼서, 오늘 학생들이 영어 질문했는데? 막 물어봤더니, 오호, 혹시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했는데, 이거 방향성 좋지 않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한 동기인데 물어봤더니, 방향성 되게 잘 잡았네?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연이라는 주제도 재밌고, 그래서 이제 광고, 근데 사실은 어저께 제가 연락을 받고, 네. 이걸 갖고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예. 브랜딩을 만들어서 브랜딩 광고를 만드는 거네요. 그쵸? 예. 네. 그러면 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뮤엘이라든지, 뭐 이런 광고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이런 팁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 그리고 뭔가 이런 거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케이스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야 돼. 거기에 다 있어요, 답이. 정말 좋은 말씀이랑 레퍼런스 같은 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과제를 위해서 조금 간단한 인터뷰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저도 저의 진정성을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응해주시고 정말 인터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과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